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 항상 챕터 1에서 나오는 게 지지와 저항이죠. 지지와 저항이 가장 쉽기 때문에 챕터 1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책의 첫 장에 항상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차트 패턴 같은 것도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따져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기술적 분석의 기초가 된 만큼 지지와 저항에 대한 설명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이 아무래도 주관적인 요소가 큰 만큼 각자가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지와 저항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자면 어떤 방향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방향성이 막힌 공간 중에서 위에 있는 것을 저항, 아래에 있는 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한 정의는 차트 공부를 시작만 하셔도 바로 알 수 있는 개념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걸 실전에서 써먹을 때 알고는 있지만 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최근 나스닥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만 해도 지지와 저항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저항, 저항, 이것도 저항, 이것도 저항이죠. 막힌 공간이니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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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저항, 이것도 저항, 이것도 저항, 저항. 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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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여기도 지지를 받은 거죠. 지지, 지지, 지지. 여기도 지지, 여기도 지지. 이 짧은 차트 안에도 무수히 많은 지지와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지지이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저항인지를 구분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상 지지와 저항은 차트를 갖다 주고 우리가 볼 줄만 알면, 눈이 있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건데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지지냐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저항이냐를 구분해내는 것은 이제 실력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다른 지지와 저항에 대한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캔들의 몸통으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구분하는 법도 있었고,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 법,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는 법, 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지와 저항을 역발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접근법 등이 있었는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보 자체가 너무 많기도 하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하는 법이 제각각인 부분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딱 한 방에 정리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와 저항은 항상 추세 방향으로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차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차트에서 위에 저항을 뚫고 날아가는 차트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 바닥을 다져주다가 결국에는 저항을 뚫고 갔다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내려간 경우에는 이 바닥을 테스트해보다가 결국에는 강한 힘이 뚫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너무 결과를 보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추세가 매수가 우위라면은 저항을 뚫고 날아갈 확률이 더 높은 거고, 추세가 매도가 우위라면은 지지를 깨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강한 저항을 뚫고 그 위로 안착하게 되면 그 저항은 새롭게 강한 지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또 그 반대로 강한 지지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은 그 지지는 새롭게 강한 저항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 매수 추세라면은 이 저항이 깨지고 위로 안착하는 순간 이 저항은 강력한 지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매도 추세라면은 이 저항을 깨도 다시 이쪽으로 말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난주 나스닥 5분봉 차트입니다. 이 공간은 누가 보더라도 강한 저항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위로 뚫는 걸 실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저항을 뚫었으면 이 저항이 강력한 지지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지지는 금세 무너지고 다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지난주는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매도가 더 우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 매매복귀 영상을 올리면서 이 저항을 뚫었다고 매수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매도를 봐야 된다고 했던 게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추세에서 여기는 지지가 지켜졌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지지가 지켜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지지가 뚫릴지 아니면 지켜질지는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가 강하다면은 이렇게 뚫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닥의 지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매수 들어가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운이 좋아서 지지를 정말로 받아준다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도 추세가 강한 경우에 이런 지지를 보고 매수를 한다면 이 지지는 금방 깨지고 대참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추세에서 이 바닥 근처에서 영역은 항상 위험하고 매매가 어려운 영역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차트 전체가 매수 추세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런 곳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그렇게까지 잘못되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매수 추세에서는 지지가 지켜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요. 그리고 순간 빠졌다고 하더라도 매수 추세라면 다시 말아 올리고 머리까지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로 내려간 걸 반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배열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이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정배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완연한 매수의 장세이기 때문인 건데요. 완연한 매수의 장세니까 그런 주식 종목은 매수가 완연하게 센 종목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면 대부분 어디선가는 지지를 맞고 저항은 깨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볼 때는 항상 추세의 우위 방향이 어딘지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정배열로 완전히 매수가 우위하거나 역배열로 완전히 매도가 유리하거나 한 경우에는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매수가 완전히 우위하다면 대부분의 지지는 의미가 있고 대부분의 저항은 의미가 없을 것이며, 매도가 완전히 우위하다면 대부분의 저항은 의미가 있고 대부분의 지지는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어려운 경우는 매도와 매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구간 조금 더 추세 우위를 잘 판단하고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이 실력 있는 트레이더와 실력 없는 트레이더를 가르는 큰 요소가 되겠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접근법을 올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